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혼조세로 출발했었던 지수 선물 쪽에서는 모두 하락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 500 지수는 2756.75포인트 선 0.1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소폭 보합권에서 올라오면서 7318.25포인트로 0.06% 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추가적으로는 상승하지 못하고 1.165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네요. 1266.8달러 선으로 0.25%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5달러 전후로 공방 벌이면서 64.99달러와 65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에서 속보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민희의 연은 총재가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상 접근은 좀 옳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 쪽에서는 볼턴 미국 안보 보좌관이 다음 주 러시아를 좀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좀 논의할 것이다라는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이고요. 자, 글로벌 CFO의 35%는 미국의 무역전쟁 정책이 무역에 대한 정책이 가장 큰 위험 요소 이런 사업거들의 좀 그런 조사를 해봤을 때 35%의 의견이 이 무역 정책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은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발언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 말씀 도와드리고요. 달러화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과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 부진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이어서 유로 FX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마스터님 앞서서 목표가 좀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17, 100 정도, 그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박스권. 그리고 뭐 내려가는 거는 1.16, 지금 아까 200, 250 그 사이, 일단은 그 박스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지금 상승을, 밑꼬리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뭐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내려가는 뭐 또 구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주봉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일봉만 보면 이게 사실상 뭐 상승 차트만 봤을 때 또 크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이제 좀 장기적인 차트, 그러니까 주봉, 월봉을 봐야 우리가 큰 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주, 저저번 주 그때 이제 한번 반등이 크게 올랐다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평선을 좀 올라왔다 좀 이번 주도 사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정도 때 뭐 오늘 한 1.17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이번 주 그리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 1.17 정도는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지금 월봉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잖아. 이번 달에 대체적으로 1.17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 올라오면은 사실상 이제 다음 달 7월 달에는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와서 좀 크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한 1.17500 그 이상 한 그 부근대 아니면 그 이상 정도 한번 들어 올렸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 뷰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금 뭐 어차피 지표 부진 때문에 약간 내려왔긴 했지만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승에 맞춰서 다시 한번 뭐 유로화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적으로 1.15 이하로 1.15가 깨지면서 1.15 이하로 한번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1.15 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유로 FX 관련된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통화 관련된 소식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달러 얘기가 먼저 나와야겠죠. 달러가 11개월째의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지금 유럽 간의 이 통화 정책의 괴리가 유로를 장기간 짓누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매파 연준과 또 비둘기, 또 유럽 중앙은행 이렇게 서로 간의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계속해서 유로를 장기적으로 짓누를 것이다라는 전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코메르츠 뱅커는요, 향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 EU의 이런 통화 정책의 괴리감을 이제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 국채 금리도 역시나 반등 중이라는 소식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양한 통화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 부정적인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스위스 프랑은 변동이 없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키위 달러죠. 뉴질랜드 달러가 경제 지표의 부진과 또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전망에 따라서 하락했다라는 소식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페소는요, 사실 이제 나프타랑 또 7월 1일 대선을 앞두고 이 페소 달러가 페소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밤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 이제 반등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유로를 비롯해서 미국 달러 때문에 그리고 무역 갈등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정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의 발표와 또 이런 전 세계적인 이제 지정학적 변화들에 의해서 이 소폭의 이머징 마켓의 통화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소식까지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시티은행은 이제 이런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지금 금융 체제에 노란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고라는 뜻인데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지금 이제 통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ECB와 또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의 하지만 유동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저금리를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으로 전면적인 지금 전 세계 증시에 타격이 입히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유로의 지금 하락세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는 역시 강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달러에 대해서 유로 FX 가격대와 그리고 현재 부근의 가격대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외신 쪽의 유로 FX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짝의 원유 재고 발표를 만나봤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짝의 재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는 200만 배럴 정도였는데 나온 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500만 원 넘게 감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장도 재고가 감소가 되면서 어제장은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65.4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일단 원유 재고 발표도 어제 있었고 오펙 회의도 앞두고 있는 크루드 오일이 정말 중요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는데 들어볼까요? 일단은 요거 5일에 앞서서 지금 일단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S&P 500 지수 선물,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지금 다우지 선물 엄청 빠졌죠, 지금. 자, 저는 청산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하나씩 또 청산해서 2개씩 남겼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더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하나 이렇게 청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1개씩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단계약이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 깨졌으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한 7,270선 정도 부근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미니 다우 지수 선물이요. 24,460 정도? 그 정도 뭐 단기적으로 지금 요 정도 부근대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도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청산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내려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에서 아까 양봉일 때 다 지금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S&P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754, 5 정도? 그 부분 때는 단기적으로 청산을 좀 하면은 좀 좋은 구간이다. 뭐 3분의 1 절반 정도, 뭐 털어도 좋다. 뭐 이렇게 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늘었죠. 그래서 16,300달러 지금 찍고 있고, 한 개씩 저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지금 사실상 지금 오일 주간 재고량 어저께 거요. 어저께 거 나왔었을 때 지금 감소로 나왔었고, 정제유랑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쭉 계속 기억했을 때는 저번 주, 그 다음에 저저번 주, 계속 감소로 나왔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산유국들 같은 경우, 지금, 증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이제 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간 재고량 부분이 계속 감소로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빠질 게 다시 지지하고 또 올라간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물론 어제 감소 부분으로 나오니까 크게 올라갔다가 이평선 맞고 또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일단 이런 재고량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은 일단 중요한 거는 예전에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디인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캐스터 분께서 어디서 이제 오일과 지수에 대한 관계, 비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몇 개월 전이에요. 그죠? 올 서울경제TV,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에서 그걸 했는데, 제가 맞다고 했어요. 해외 쪽에서 한 걸 찾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게 맞다. 나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제 움직일 이제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부터. 왜냐면은, 지수가 이제, 좀
지금 상황에서 많이 폭락하는 장으로 안 갔는데 이제 폭락하게 되면은 올 가격도 일단은 좀 중기적인 뷰는 그렇게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데서 분석을 한 거고 우리 신세계에서도 알아내고 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오일과 지수 선물에 대한 그 비례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슈들 가지고는 사실상 이 오일을 어디로 가느냐 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증산도 뭐 얘기 나왔다가 근데 재고량은 뭐 감소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사실 방향성을 책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뭐 지금 아까 하락 들었죠. 하락을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하락장으로 약간의 밀림을 약간의 밀릴 수 있지만 사실상 하락을 든 거는 좀 중기적인 뷰예요. 중장기적인 뷰로 지금 일단 들었던 거고 일단 오늘 것만 일단 보자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든 거는 지금 매도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도 진입을 하면 네. 단가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가격을 못 잡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셨다가 오늘 주지 않더라도 내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 올렸을 때 대략적으로 65.60 정도 이상 올라갔었을 때 그때부터 분할매도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 예, 분할매로 접근. 오늘 이 가격대 오지 않으면 오늘 안 들어가셔도 돼요. 굳이. 네. 예, 그래서 뭐 내일 정도에 또 65.60 오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셔서 약간의 또 내려오면은 한 40까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뭐 더 내려올 수 있겠죠. 내일 뭐 오늘 내일 해서 요 65.05 정도 그 정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려가면 이제 분할로 또 청산해서 수익을 거두고 이건 단기적인 전략. 그래서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은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 큰 장세에서 크게 이제 올라갔다가 71달러 넘어가고 72달러 갔다가 이제 또 크게 꺾인 장에서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오일도 마찬가지로 유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 상단은 일단은 65.6070 그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대가 되겠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4.50에서 40 사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대에서 지금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시세를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진입자 대놓고 일단은 물량을 대놓고 이제 체결이 되면은 또 뭐 들어올 수익이 나면 또 청산을 하고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주봉을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이랑 이제 좀 약간 틀린데 자 이제 주봉을 먼저 볼게요. 주봉을 보면은 66달러에서 일단 이거 중기적인 겁니다. 중기적이면은 66달러 정도까지 일단 상승이 가능합니다. 66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63.80까지도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뷰는 저는 아까 하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월봉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달 이제 며칠 그렇게 남지 않았거든요. 올라오더라도 양봉으로 못 가요. 못 가면은 중장기적으로 오일을 진입하실 거라면 이번 달은 좀 쉬세요. 차라리 이번 달은 어차피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까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저항대나 아까 지지대에서 일단 기다렸다가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좀 약간 길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진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그 몸통 자체가 어느 구간으로 종가가 끝날지 이제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가가 이제 끝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음봉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일이 크게 전달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이에요. 조정 나온 구간에 저점도 이제 충분히 준 상황이에요. 조정 구간에서 이제 5월 이평선이죠. 깨지면서 충분히 지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만약에 뭐 65.80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64.80 이 부분대 사이에서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을 때 대략적으로 뭐 끝나는 구간은 아직 모르지만 66달러 정도 왔었을 때 굉장히 좋은 매도 진입점이 됩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번 내려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다음 달에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먼저 말고 뭐 내려가는 약간 줬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한 66달러 줬으면 굉장히 좋은 매도 진입 자리가 되면서 한 번은 내려와야 되는 게 뭐냐면 지지하고 다음 달에도 이 구간대, 그러니까 월봉이잖아요. 한 달의 그 시세를 봉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내려오는 건 뭐냐? 쌍바닥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에 다시 내려오면은 적정한 구간은 64.70 이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더라도 그때 수익 내고 그냥 끝내는 거죠. 예. 더 크게 빠지는 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 반등을 그 구간대에서 노리면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월봉이니까 크게 빠지잖아. 한 100틱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그거 한번 노리고 수익을 내면 그거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요, 어제장 원유 재고 발표에 이어서 내일장에 오펙 회의, 그리고 뭐 좀 장기적인 관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오늘장 다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사우디 석유 장관 쪽에서는 오펙 회의를 앞두고 100만 배럴 증산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감산을 고집했던 이란도 좀 마음을 바꿔서 22일 날 오펙 증산 합의에 좀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서서도 외신 쪽에서 오펙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하루 남겨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들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오펙의 증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관건은 그 양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오일 가격 자체가 오펙의 증산 합의 확실시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 소식 먼저 헤드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소식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증산을 계속해서 반대해온 이란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폭의 증산에 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지금 오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원한다라고 이제 사우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이렇게 시장을 위협하는 오일 부족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된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고요. 그 프랑스의 BNP 은행의 또 전망 소식입니다. 50만에서 한 100만 배럴 정도 범위 내에서의 증산량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한다 측에서도 지금 이 소량 증산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한다면서 시장의 이런 확신 분위기다. 거의 많은 양이 아닌 적은 양을 아무래도 증산 합의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일 가격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 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오일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펙 쪽에서의 의견과 크루드오일 쪽의 외신 의견 잘 들어봤고요. 자, 일단 오일이 증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외신 쪽에서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일이 정말 증산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시나리오 마선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 증산을 이제 내일 회의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발언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증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증산 다 뭐 합의하고 제대로 잴 것 같네. 그러면 하락하겠지.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증산 됐다는 건 지금 뭐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게 진짜 증산에 대한 이제 양이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오일 가격이 빠질 거지만 이 정도 뭐 증산하는 거는 뭐 사실상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도리어 그거에 의해서 도리어 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또 그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솔린도 마찬가지, 정제유가 다 전부 다 증가가 예상치보다 증가가 나와 버리면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갑자기
확 한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저는 투자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집중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또 더욱더 내용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항상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오펙 회의가 지나가 버린다면은 이게 재료가 좀 소멸이 돼서 일단 크루드오일의 가격에 대해서 좀 불순물 없이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네네네. 네. 일단은 이 지금 지금 나오다시피 지금 뭐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면 벌써 재료가 좀 약간 소멸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건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약간 그래도 합의해서 어느 정도의 증가분은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아까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합의했는데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증산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중시하시면 되겠고 지금 재료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멸은 약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빅 이슈에 있어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빅 이슈인 이 상황 전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또 다른 속보 들려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나영 캐스터 뭐 또 새로운 소식 전달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영국 관련된 브렉시트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제 법률 통과, 의회가 어떻게 이제 반응했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 영국의 무역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브렉시트를 막을 가능성은 이제, 가능성이 제로다. 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거의 브렉시트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발언인데요. 지금 이제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의 이제 영국 그 수상이죠. 예, 지금 EU 법안을 지금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의 브렉시트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국 여왕의 재가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탈퇴 전에 각종 법안이나 뭐 여러 가지 정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부분들이 또 역시나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관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에 있어서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결정 때문에 파운드가 유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상승했고 또 달러에 대해서도 역시 파운드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 9월부터 좀 난항을 겪어왔던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종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식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아무래도 무역장관의 이런 발언이 지금 이제 외부 회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좀 무게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 쪽에선 여전히 브렉시트 법안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스터님께도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도 뭐 유로 FX 같이 하시는 분들 통화적으로도 궁금해하신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일단은 지금 저는 청산을 다 했습니다. 네, 지수요. 지금 엄청 빠졌어요. 또 지금 일단은 그거 짚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어차피 이 부분 때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엄청난 하락 보이고 있네요. 지금 엄청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좀 이 구간대에서 약간 지지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나머지 한 계약까지 다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에요. 약간 지금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약간 올라오고 뭐 내일 또 빠진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오늘 뭐 그대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한 계약으로 뭐 거래를 좀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적정하게 지금 청산을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지금 나머지 한 계약 지금 23시 23분에 다 지금 하나씩 다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2272달러 2241만 원. 자, 오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맞습니다. 가장 오픈의 방송 때부터 지금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선물이라,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톡스타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국내 선물도 저는 매도뷰입니다. 매도뷰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하락을 뭐 많이 하든 크게 하든 간에 내일 또 반등 나오면 또 매도 진입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장세는 지금 인제부터 좀 전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반등 나오면 가야 되기 때문에 톡스타 들어오시면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아침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파운드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죠. 브렉시트가 네. 또 다른 리스크 아닐까 네네네. 싶은데. 일단은 저도 지금 만약에 브렉시트가 이렇게 확실시 되면 사실상 지금 유럽이 지금 계속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만약에 지금 브렉시트에 이어서 만약에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는 그때 이렉시트라고 그때 그랬었었나요? 그죠? 네네네. 이렉시트였던 네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렉시트에다가 이렉시트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좀 그거죠 이제 선례를 좀 남기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차후에 분명히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좀 단계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리스나 이탈리아도 이 부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채가 굉장히 지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또 우리 뭐 못 갚는다. 그리고 뭐 우리도 그러면 뭐 탈퇴할래 그냥. 우리 뭐 다 또 지원해줘. 구제금융 지원을 얼마나 계속 했습니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뭐 쭉쭉 많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선례가 난다면 분명히 악재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지금 아까 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반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등했는데 지금 파운드도 지금 반등을 했지만 사실상 파운드화를 봤었을 때도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반등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사실 반등 나왔다가 유로화처럼 똑 빠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브렉시트 되게 되면은 좋을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하든 파운드하든 같이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하고 지금 미국 금리 차가 지금 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 차가 나고 있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까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 해주니까 페소가 일단 올라간 건데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뭐 안 하게 되고 금리 차가 계속 이렇게 난 채로 지금 유지되거나 아니면 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또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때는 하겠지만 그때는 또 하겠지만 금리 차가 지금 나기 때문에 지금 해외 지금 자본이 이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차이 나니까 이자를 이쪽에서 더 많이 주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하죠. 돈을 이제 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도 유로FX에서 뭐 이전에 이탈렉시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탈렉시트군요. 네네. 지난번에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에 대한 뷰를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S&P를 비롯해서 나스닥도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753포인트 선까지 밀렸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252포인트까지 빠지면서 0.8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0.79%까지 빠지면서 24,47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해외 선물 전략과 대응 전략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뒷받침되어야만 이 가격대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노준 마스터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함께 운영하고 있죠.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을 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이동 가능하시고요. 박노준 마스터님이 운영하는 톡방 통해서 이렇게 포털 검색창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마스터님? 네. 오시면은 네. 질문들 많이 던져주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뭐 국내 선물이나 지금 해외 지수 선물도 일단은 매도 뷰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그 진입 계좌 지금 보여드렸지만 아까 네. 청산 내역 보여드렸지만 저도 뭐 좀 늦어서 4시 반에 그때라도 사실 진입했었으면 지금 크게 지금 수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또 뭐 10시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왔었더라면 그 수익폭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지금 하방뷰 보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타이밍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시려면 네. 일단은 적절한 이제 시간대에 뭐 제가 24시간 방송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 채널 톡스타 검색 많이 하셔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께 좀 질문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략도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70달러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126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뭐 이전에 4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쭉쭉 빠지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업앤다운이 좀 궁금합니다. 업앤다운 확인해 볼까요, 마스터님? 잠깐만요. 네. 업앤다운을 지금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관망도 있습니다, 마스터님. 네. 아닙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고민을 좀 꽤 하셨잖아요. 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했던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일단 우려감 속에서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 이제 뭐 악재이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엔화나 그죠? 일단은 상승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는 건 왜냐면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지금 달러 인덱스에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직선으로 올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조정을 한 번 정도는 보여주고 나서 조정 한번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쉬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달러가 이제 조정을 보인 구간에 골드는 한번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골드가 이제 상승을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왔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인 뭐 뷰는 아직까지는 제가 설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장기적인 뷰는 아직까지 설정을 못하겠고 일단은 그래도 중기적인 뷰, 단기적인 뷰는 일단은 골드의 상승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왜 상승으로 봤냐면 달러가 이제는 약간 조정을 이제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것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올 때가 이제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약간의 뭐 빠지는 장세 이런 거 가지고는 안전자산 메리트가 이제 나올 수는 없고요. 이제 좀 약간 지수가 이제 고점에서 좀 크게 조정이 나올 때가 이제 완벽하게 반비례 관계를 가져가면서 안전자산으로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되고 거기다 달러가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골드는 이제 좀 상승할 여력이 좀 크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오늘 지금 지지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내려간 1262.4에서 이제 올라서 67.68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빠져준 다음에 지금 한파동을 빠져준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이 굉장히 골드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영향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온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1272선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거의 쌍바닥 부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네. 자, 이건 뭐 지금 오늘 쌍바닥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맞아요. 다른 네. 사례에서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골드에서도 보니까 지금 쌍바닥이에요. 그렇다면 이 패턴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패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기술적 분석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쌍바닥이에요. 네, 쌍바닥이기 때문에 네네. 보세요. 지금 이 중간 정도에서 가려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11월 27일부터 그다음에 이 중간 그죠? 중간 이 부분하고 눈으로 대략 어림짐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일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죠? 중간을 갈랐을 때 그러면은 여기 약간 빠진 구간에서 중간을 갈르면 그렇게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빠진 시점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시가 부근
여기는 종가, 여기는 시가. 그렇게 되면 여기 부근대에서 지금 거의 저가가 딱 맞고 들어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들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가 되는 거고요. 이런 구간을 알면 사실상 오늘 빠졌을 때도 여기서는 좀 올라올 수 있겠구나 하고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올라오면 이제 그렇게 1272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는 1277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겠죠. 지수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가파르게 더 빠져주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여기서 쭉 밀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에 지수 선물 쪽에서 이제 크게 빠져주면, 여기서 골드가 밑꼬리를 크게 달면서 1280선을 넘어가서 이번 달에 끝나면, 다음 달에 1300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근데 전제는 뭐냐면, 달러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달러 가격이 뭐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수 선물 쪽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장세로 가게 되면은, 골드는 이제는 안전자산의 메리트를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요? 네, 확실하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대신, 만약에 이번 달에 6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죠. 올라왔는데, 1280선까지 못 그 이하, 미만에서 일단 올라오고 끝난다면은, 반등 줬다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더 크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골드는 1245선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예, 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 지수가 일단은 다시금 밑에서 이제 좀 빠졌다가 다시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박스권으로 가야 되겠죠.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좀 적당히 또 좀 크게 빠졌을 때 다시 또 올라오면서 다시 좀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아직까지는 지수가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골드는 다시 반등 줬다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까지 다시 또 강세로 계속적으로 좀 크게 간다면 골드는 여지없이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드를 이제 거래할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수 선물의 이제 방향 과 그다음에 그날의 달러 인덱스 그 두 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의견을 주셨지만 일단 오른 이후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까지 지금 마스터님의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277까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현재 흐름 짚어드렸고요. 자, 외신 쪽에서도 골드 뉴스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관련돼서는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골드 가격은 네. 아무래도 달러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러 번 외신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골드 가격 역시 이제 강달러의 상황으로 6개월째 하락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헤드라인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매파 연준에 따른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골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ETF 역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역시 금투자 상장지수 펀드 이제 ETF 역시도 하락세 같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금으로 대표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로서는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으로 금이 인기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도 항상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한 가지 이제 가격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액티브 트레이드 쪽에서는 1260달러 선이 첫 번째 지지 레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모든 이제 전망치들이 다 강달러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역시나 이제 지난 이제 12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1240선까지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들은 얘기를 하기를 이제 1265달러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급하락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1265달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언급했다라고 지금 역시나 외신 쪽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이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인 역할이 이후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사실 뭐 최근에 골드가 안전자산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좀 소화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오히려 미국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안전자산 하면은 엔화, 국채, 그리고 골드까지 세 가지로 좀 꼽았었는데 오늘장의 국채의 반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국채 좀 함께 봐주시죠. 일단은 뭐 국채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초보분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럼 금이 왜 달러에 영향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금 선물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국가들은 달러를 해야 되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가격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돈이 줄어들겠죠. 살 수 있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지금,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오늘 일단은, 지수가 하락하니까, 지금 반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국채도 지금 사실상 더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국채는, 반등보다는 그래도 안전자산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했어요. 충실히 했고, 지금 봤었을 때,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 해서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봉을 봤었을 때 지금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가 120 이상 일단 상승 한번 나와줄 수 있고요. 그게 빠지더라도 사실상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눌림은 있을 수 있는데 눌림 같은 경우는 11925 정도 일단은 좀 눌림 조정 한번 줬다가 다시 들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에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다음 주에 좀 빠져주고 그 다음 주에 좀 크게 좀 빠져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조정 구간 가다가 그 이후, 이제 국채는 지금 장기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 국채가, 가격대가 지금 12004에서 그 다음에 11915 이 사이에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 상단 돌파를, 120 지금 06이 되겠네요. 06 일단 돌파하게 되면 크게 올라가서 12028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대신 전제는 당연히 지수가 적절하게 또 크게 빠져야 되겠죠. 크게 빠져준다면은 국채도 지금 이 구간대가 쌍봉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점 한번 그려줬고 한번 크게 상승했을 때도 여기서 밀렸거든요. 121에서 다 밀렸기 때문에 121까지는 못 보더라도 12028 정도에서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다. 이건 장기적인 뷰고 지수가 하락이 전제되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0도 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눌림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지수와 연관지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러시아 쪽에서도 이런 미국채에 대해서 과연 안전자산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해주신 금에 대해서 보유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마서님은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왜냐하면 왜 금을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왜냐하면 국채는 지금 그래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래도 높은 가격대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국채도 올라가요. 그리고 엔화도 올라갈 겁니다. 안전자산의 역할,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거 확실하게 떨어지는 장세로 가면은 어차피 안전자산은 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채도 오르고 엔화도 오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드가 왜 지금 저런 발언이 나오냐면은 골드는 그동안 안전자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싸죠. 지금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국채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그래서 지금 적절한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평가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불이 붙으면 지금도 지수 지금 저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 붙으면 골드는 이런 그 오일이나 골드 같은 이제 원자재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갈 때 좀 패턴을 깨고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뭐 완전히 크게 상승해서 1290선을 깨고 막 1300까지도 한 번에 봉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자재 선물의 사실상 매력이죠. 그래서 금속이나 이런 그 오일 선물 같은 경우는 패턴을 이평선이나 패턴도 한 번에 깨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국채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국채 수익폭보다는 차라리 골드 수익폭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가 더 메리트가 좀 더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 소식도 이렇게 마스터님이 분석을 잘 도와주셨대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2시간 동안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노주 마스터님, 자, 오늘 정말 여러 상품들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을까요? 오늘 시간 지금, 네. 새로운 지금 스튜디오 왔는데, 네. 여기가 지금 다들 얼굴을 화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음 제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지금 처음 왔는데, 네. 정말 오늘 굉장히 그 좀 명확한 뷰를 지금 드렸던 것 같고, 지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대로 또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과 굉장히 좀 잘 되려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 왔는데 지금 네. 오늘 뷰 명확하게 드리고 지금 네.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기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거기에 네. 박노준 마스터님이 기운까지 합해져서 네. 네, 좋은 전력이 나갔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서 박나캐스터 뭐 오늘도 많은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마지막 소식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오펙 회의 하루 남겨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된 소식을 내일 또 많이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외신에 뭐 이건 추가적인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이제 곳곳에 언급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국처럼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골드 가격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영향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들은 혹은 국내에선 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좀 호황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또 읽어야 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야 되는 상황으로서 전 세계 외신들 소식도요. 내일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